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날이 바뀌었군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주말 밤입니다. 전우책입니다. 어제 금요일 오후엔 이 방송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모처럼 국회 방송을 틀었는데요. 청와대 국감 현장을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솔직히 참 웃기는 답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았죠. 잘 만든 코미디 말입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물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생각하기에 이 정부가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이며 또 가장 잘못한 정책은 무엇인지 하나씩만 꼽아달라. 잠시 뜸을 들이던 노영민 비서실장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글쎄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 다시 조 의원이 물었죠. 잘못한 게 없느냐? 노 실장은 그건 아니다. 가장 잘못한 것이라고 하니까 하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자, 이게 오늘이 대한민국 최심장부에서 국회의원과 비서실장이 주고받는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이 정권 2년 반의 실적을 두고 비서실장이 그 공과를 잘 모른다. 이걸 그냥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피해갔다고 치부해야 하는 걸까요? 이게 우리 정치 수준입니다. 아마 전 세계 해외 토픽으로 나가도 괜찮은 수준이죠. 재밌는 분답 또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만 더 볼까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이 엊그제 발사한 미사일을 두고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보실장 맞죠? 대통령상 중에 이런 발사 시험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정의용 실장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이 사실상 청와대로 복귀하신 다음에 발사했다. 지금 정말 코미디 하자는 겁니까? 솔직히 제가 TV를 깰 뻔했습니다. NSC가 곧 열린 것을 두고, 그러니까 북한 미사일 발사 그 뒤에 바로 열린 것을 두고 다시 사전에 발사 징후를 포착했는지 물었죠. 정 실장 답변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늘 정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어제 상임위는 이미 예정되어 있던 시간으로 그 직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다. 글쎄 이왕이면 미리 포착했다고 거짓말을 좀 하시지 그랬습니까? 정의용 의장 답변은 그러니까 NSC도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연 것이 아니라 우연히 미사일 발사 직후에 열린 것이란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더 재미있는 말도 했습니다. 상세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도 북한보다 적지 않게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 군사 합의서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더군요. 말하자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복사판입니다. 즉 단거리 미사일은 어느 나라라도 다 쏘는 것이니까 그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굳이 말할 수는 없겠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이죠. 한 장면만 더 살펴보죠. 한국당 빼면 섭섭하니까 말입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이번엔 코미디가 아니고 정극입니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진입니다. 나 의원이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조국을 감싸는 이유에 대해 세간의 추측이 있다. 아직도 조 전 장관의 불법성에 대해서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조국이 대통령과 관련된 너무 많은 의혹을 알고 있어서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정말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솔직히 말했어요. 저도 너무 자주 그런 세간의 의혹을 접하는 중입니다. 노영민 실장은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 비서실장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나 의원이 사실 먼저 버닝썬 사건의 윤규건 총경을 언급했습니다. 윤 총경은 버닝썬 의혹 당사자로 지목됐지만 수사 당시 피해 나갔다가 이번에 구속이 됐다. 윤 총경 부인이 말레이시아에 가 있다.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가 있다. 해경 출신이 파견되는 대사관 경찰 주재관 자리에 육지경찰 출신인 윤 총경 아내가 갔다. 윤 총경이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했던 업무 중 하나가 대통령 가족 관련 업무로 알려져 있는데 윤총경 부인이 태국으로 간 대통령 딸 업무와 그 일을 살펴주기 위해서 그 자리로 갔다는 말이 있다. 나경원 의원이 세간에 떠도는 소문을 그대로 빼지 않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문자 그대로 세간의 의혹을 옮긴 거죠. 노 실장 답변은 이렇습니다. 재밌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제가 있을 때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아니다. 그리고 윤 총경이 친인척 관리를 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사실이 아니다. 민정실에서 친인척 관리를 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 노영민 비서실장에게도요, 거짓말은 새빨간 모양입니다. 글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추측으로 대통령을 폄훼하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말도 덧붙였군요. 노 실장은 말레이시아에 해적 활동이 많아서 윤 총경 부인이 가기 전에 2017년까지는 모두 해경에서 그 자리로 나갔는데 이제는 해적 활동이 줄어선지 윤 총경 부인이 그래 육지경찰이 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다른 얘기 하나죠. 문제의 조국 얘기입니다. 검찰은 조국 자녀와 어머니도 추가 수사와 기소를 검토한다는 에드블룬성 뉴스가 오늘 오후에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출처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경제신문이고 나머지 여러 신문들도 이 문제를 짚고 있는데 다들 사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입시 비리의 경우에 그 당사자가 가령 허위 스펙으로 입학을 했다면 검찰은 기소하지 않을 방도가 없습니다. 부모하고 자식을 함께 기소하는 겁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거나 최소한 업무방해가 되는 것이죠. 자, 문제는 조국 일가의 범죄가 워낙 광범위했어요. 일가족 모두가 법정에 함께 서야 한다는 겁니다. 언론이 보도대로라면 조국도 기소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그가 돈을 보낸 사모펀드가 실제로는 가족 펀드인 줄 조국이 알았는지 그리고 WFM 주식을 취득할 때 그 정을 조국이 알고 있었는지가 문제되겠죠. 그래서 계좌 추적과 휴대폰의 내용을 아는 것은 검찰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법원이 무슨 이유였는지 제가 알기로만 벌써 3번째 영장을 기각했다는군요. 흘러다니는 뉴스를 보면요. 또 정경심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일절 입을 닫아버린다는군요. 검찰이 요사이 예를 먹는답니다. 어쨌든 또 하나 언론의 관심은 조국의 어머니도 소환조사 받느냐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웅동학원 채용 비리를 조건이 다 뒤집어쓰고 지금 구속이 됐는데 학원 이사장이 몰랐다면 말이 되지 않죠. 그런데도 검찰은요. 조국의 어머니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지금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도 일가족을 모조리 재판정에 세우는 것은 검찰에게도 좀 부담이 되는 일이겠죠. 오늘 아침 신문에 눈에 띄는 건 조선일보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이 사드 합의 2년 뺨만 맞은 한국. 중국은 사드 문제에 있어서 자국의 이익을 모조리 취하고 우리는 중국이 원하는 대로 사드 문제를 복린을 했는데도 중국은 지금 보복 행위를 아직도 풀지 않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중국 대형 여행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한국 관련 페이지는 텅 비어 있다고 하는군요. 일본은 25개 도시가 주르륵 적혀 있는데, 사민회는요, 삼불, 이 아니 불자입니다. 삼불에 한국 안보에 손발을 묶어놓고 중국은 사드를 뚫는 미사일을 개발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스트먼 음대, 이 미국 음악대학이죠. 유명한 대학입니다. 이스트먼 음대 오케스트라 단원 80명이 중국에 공연을 하러 가려고 입국 비자 신청을 했는데 한국인 3명에게만 비자 발급을 하지 않았다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은 멀고 먼 나라인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문들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어제 신문이군요. 어제 신문들이 제가 말씀드린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를 다 크게 다루는데 무게는 조금 달랐습니다. 동아일보는 헤드라인에 조임은 보낸 다음 날 김정은 발사체 도발. 맞군요. 이렇게 다뤘습니다. 이 조선일보는 일면 사이드에 다뤘죠. 대통령의 조임은 보낸 다음 날 북한은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쐈다. 이런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조선일보 오면의 제목이 좀 놀랍습니다.
북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도 조전 보내고 4시간 뒤에 핵실험. 그리고 보니 저도 이걸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신문은 사설에도 이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조의 보내고 바로 대남 위협 도발. 이게 북한 집단, 북집단 이런 제목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편한 밤 보내십시오. 오늘 즐거운 코미디 한 편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